사실 세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구조조정해서 비용을 확 줄인다. 두 번째 카드는 이제 그 상장하는 거죠. 세 번째 카드가 이제 후속 투자 받는 거죠. 근데 후속 투자도 벤처 투자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으면서 어렵죠. 작년 말 연결 감사 보고서를 보면 컬리가 1,500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2,500억 원을 더 투자받았죠. 3, 4천억 원 있을 거란 말이죠. 돈이 없는 상태는 아닌 거죠.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상장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저도 몇 개 읽어봤는데 이거는 마켓 퀄리티 탓이에요? 아니면 다른 뭐 이게 거래소 탓이에요? 이거 왜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카카오 탓이에요. 왜 카카오 탓인가요? 아 이거 네. 선배부터. 예. 아니 왜 카카오 탓인지 한번 좀 모르겠어요. 궁금한데. 예. 아 그게 이제 네. 사실 증권 업계에서는 네. 사실 지금 뭐 그쪽 사람들 여의도 쪽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우리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2, 3년 동안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장이 좋으니까 대거 이제 상장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등 이제 주가가 엄청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은 거래소가 다 먹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냐면 거래소 이사장이 계속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주가 관리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 IPO 회사들을 이제 관리하겠다. 내가 이제 뭐 대놓고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군기 잡겠다로 이렇게 들릴 정도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카카오의 계열사들까지 좋았고 그 다음 회사들이 이제 덤탱이를 맞는 거죠. 이제 그 선배격 회사들이 뭐 물론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몸값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의도에선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너희들 주가 관리 잘 할 수 있어? 매출 봐봐. 적자 뭐야? 옛날엔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그래서 뭐 같이 따상해서 뭐 같이 한탕하자 뭐 이런 게 이제 뭐 분위기였는데 뭐 금융권이 이제 그런 게 빠르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마켓 컬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뭐 당면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그렇게 되면 근데 뭐 아예 거절을 하거나 왜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래소가 네. 어떤 상장 요건이 있잖아요. 그 요건을 통과했는데 니네 주가 떨어질 것 같아 상장 안 해줄래 이렇게는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요건이 있는데 정해진 요건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요건에 맞으면 상장을 해주는 거고 네네. 요건이 안 되면 거절하는 거고 이런 거지. 네. 주가 떨어질까봐 주가 떨어지는 건 거래소 책임이 아니고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실 아무래도 이제 막 상장을 옛날에 그 컬리가 미국에서 상장한다는 거를 굳이 한국으로 좀 끌어온 거거든요 거래소가. 근데 안 해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테고. 근데 이제 해주긴 해주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뭐 첫 번째는 작년 말에 신청한 회사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이제 할 회사들이 많아서 이제 바빠서 그런 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김슬아 대표의 네. 그 지분율이 몇 프로죠? 지금 알려지기로는 5.75% 이렇게 지분율이 나오는데 네이버의 이혜진 회장님이 그 정도 아닙니까? 3점 몇 아, 3점 더 낮구나. 5.75%라는 이제 지분율이 대주주 지분율이 그러니까 경영자 지분율이 너무 낮으니까 뭐 적대적 인수합병 이런 거에 이제 취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는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와라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걸렸던 거고. 보완책을 세워왔대요. 그래가지고 뭐 우호 지분을 확보해서 이 지분을 같이 행사한다 의결권을. 네. 그러면 나는 5.75 있지만 20%까지는 내 거나 마찬가지처럼 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이제 보완책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가장 결정적인 게 늦어지는 이유는 이스라 대표가 그 신주 김슬아 대표요? 김슬아 대표가 이스라 대표 아시는구나. 이스라 대표 작가가 있어. 네. 김슬아 대표가 그 신주 인수권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털어야 되는데 빨리 주식으로 바꿔놨어야 되는데 네. 안 바꿔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근데 이제 만기가 달해서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바꿨더니 자본이 바뀌었잖아요. 자본금이. 그 자본금이 바뀌니까 이거는 다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했을 때하고 내 네. 자본금이 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신청까지는 아니어도 그 바뀐 서류들 이런 것들 다시 이제 준비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여권 신청했으면 여권 신청해놨는데 지금 이거 뭐 약간 틀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적었더니 근데 이거 다시 적었기 쉽기 때문에 좀 다시 심사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된 그런 상황이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3.75였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저 이혜진 이혜진. 아니 5.75에서 1% 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신주 인수권 행사로. 그래서 좀 투자자 분들을 좀 만나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 80%는 회의적이더라고요. 못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근데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제 창업자의 의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소의 이제 응대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마켓컬리 측이랑 얘기를 해본 결과 일단은 창업자는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한 달 만에 바뀌었을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자가 의지가 있고 네. 그리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요건을 충족하면 자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잘라버리면 정말 이게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왜냐면 회수가 다 막혀버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벤처 기업들은 지금 적자 상태라 가지고 이거라도 좀 일종의 이제 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몇 가지 조건 걸고 저는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좀 투자자분들은 좀 회의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네. 사실 근데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문제를 자꾸 논의가 요즘 거래소가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처럼 되는데 네. 사실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될 거냐 안 될 거가 아니냐가 아니고 밸류를 네,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 그쵸, 때문에 밸류를 못 받으면 상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상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아까 창업자 지분율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왜 이렇게 낮아요, 저희 김설아 대표님은? 이거는 제가 좀 알고 있죠. 왜냐면 그게 이제 초창기에 이제 김슬아 대표님이 그 원대한 포부와 이제 엄청난 사업 모델 가지고 VC들 다 만났어요. 근데 이제 VC들이 그 투자를 안 해주는 거죠. 왜냐면 딱 사업 모델 보니까 이거 몇십억 최소 몇십억이 들 텐데. 근데 이제 창업자는 처음 창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뚜렷한 이제 뭐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게 부재하다 보니까 VC들이 투자를 안 해줬대요. 그래서 그때를 수레해서 이제 김슬아 대표님이 정말 많이 속된 말로 까였다라고 이렇게 그 언론에서 얘기를 한 적도 그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딱 하고 나타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옐로우 모바일의 이제 이상혁 대표가 엔젤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도 이제 굉장히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포부가 크고 공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몇십억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이제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그 이상혁 대표의 지분이 절반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김슬아 대표님은 한 20에서 30% 정도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가 하나 터집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막 취재했을 때인데 옐로우 모바일 계열사 대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옐로우 모바일 정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왜 그러냐? 계열사 대표님이요? 네. 우리 회사 문제 많다. 선의의 제보자였죠. 근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이상혁 대표가 계열사 OTP, 그러니까 계좌 OTP를 다 갖고 그걸로 이제 본사가 돈이 부족하면 이제 모아서 그쪽으로 송금을 해버리고. 잠깐만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그 OTP예요? 네, 맞아요. 이게 은행 OTP요? 네, 그렇죠. 법인 계좌에 있는 어. 돈을 이제 너무 그 절차 없이 그리고 네네. 왔다 갔다 시킨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린 이만큼의 돈이 있는데 본사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사화하지는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옐로우 모바일을 좀 회의적으로 그때 논조가 바뀌긴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부분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형사처벌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 아직 그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계열사 간의 대여금과 차입금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그게 그중 하나가 사실은 마켓컬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슈 때문인지 이제 막 그 창업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이상혁 대표의 이제 지분을 정리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압박을 했겠죠. 그래서 이상혁 대표의 그 많은 지분이 기관으로 대부분 다 넘어갔어요. 그게 원래는 우호 지분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정확히 모르겠지만 소문이지만 이상혁 대표가 있으면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옐로우 모바일이 그때 이미 이제 문제가 많이 난 상태고 그러니까 컬리는 추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상혁 대표 계속 돈을 넣어줄 건 아니니까 근데 이상혁 대표가 있으면 나는 투자 안 하겠다. 너 옐로우 모바일로 갈 거면 난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럼 결국 이상혁 대표가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컬리 지분을 털은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이런 게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엔젤 투자자가 이제 그 안 좋은 소식에 휘말려서 정리한 건 흔치 않지만
근데 이제 좀 이제 엔젤 투자자 지분이 많은 케이스는 가끔씩 있어요. 왜냐면 이제 창업자가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가 돈 끌어올 능력은 안 되고, 근데 이제 엔젤 투자자 중에서 이제 재무적 여력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창업자가 지분이 낮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엔젤 투자가 지분이 많은 상태에서 그렇게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카와 플러스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해외에서도 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20-30%로 지분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받으면 계속 희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우면서도 좀 그러면서도 문제 해결한 게 좀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김슬아 대표님 그 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좀 아십니까? 좀 이렇게 어떤 스타일이신지? 일단은 김슬아 대표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원. 여태까지 이렇게 컬리를 계속 공격해요. 저는 공격 안 했고. 네네. 이게 진심으로 그래요.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 2010년 이후에 나온 창업자 중에서 전 탑5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기업가로서의 면모라든지 일단 뭐 기업 가치를 일단 뭐 5위 안에 만들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객관적이라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거기 다녔던 임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초창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서 많이 나가긴 했대요. 근데 저는 웬만한 스타트업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분은 그래도 대단한 점이 정말 이제 개인의 영달이라든지 돈으로 움직이진 않는다. 확실히 이제 자기 사명감을 갖고 자기의 철학을 이제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사업을 한다. 이런 평가를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실제로 보면 또 이제 언론과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에서도 뭐 그렇게 뭐 저희끼리 얘기지만 뭐 귀찮은 거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많이 맡아서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사업가가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좀 오만해질 수 있거나 불통해질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상장을 한다면 저는 뭐 컬리에 투자할 의향이 있고요. 근데 사실 현실은 제가 이제 찾아가서 엔젤 투자 좀 해주세요가 이제 정확히 현실인데, 뭐 코스피에 올라가면 누구나 다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밸류는 확실히 이슈이긴 한데, 근데 창업자만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는 투자 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스타트업의 공통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해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창업자와 그 리더의 역량이 압도적이다. 그런 면에서 김슬아 대표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아웃스탠딩 기사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니까 뭐 하나하나 상품을 본인이 직접 다 테스트해 보시기 때문에 뭐 유아용 치약 같은 것도 다 그냥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대표님이 직접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뭐 사료도 막 먹어보신다고. 어차피 사람이 먹을 수 있어야 그 애완견도 먹는 거기, 반려견도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료도 드셔보신다 뭐 그런 것까지도 제가 봤어요. 그런 열정 면에서는 확실히 대단하신 분은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지분율이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아까 말했듯이 1% 정도를 신주인수권 했잖아요. 네. 거기 22억 원을 이제 정도 된대요. 네. 넣는 금액이. 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만약 4조나 뭐 3조 뭐 4조 정도라고 하면 22억이 좀 얼마가 됐을까요? 한 3-400억 네. 되지 않았을까? 네. 400억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뭐 컬리가 지금 상장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 쭉 하고 있는데요. 아까 포인트를 찍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밸류를 제대로 받으면서 상장을 할 건가 안 할 건가가 제일 중요한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결론이니까 그 말씀 나누기 직전에 아까 제가 그거 아니고? 왜냐면 결론 지금 풀 수 없어요. 네. 예, 그 직전에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면 아까 쭉 우리가 밸류 얘기하고 적자 얘기했을 때 한 가지 안 여쭤본 게 있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마켓컬리는 적자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안 하고 갔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예. 저요. 일단은 예. 사실은 뭐 공원이익 어쩌고저쩌고 많이 얘기가 있지만, 예. 근데 저는 좀 그 유통회사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전 원가율이라고, 매출 원가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입을 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통제하느냐가 사실은 다른 비용은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는데 그 비용은 되게 줄이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편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100원을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이제 뭐 80원으로 사서 이제 100원으로 판다는 건데 20원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낮으면 좋은 거고 안 낮아지면 좀 어려운 건데 그게 지금 5년 동안 안 낮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좀 크리티컬한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유통회사들 찾아보니까 대략 한 65에서 한 70% 정도더라고요.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들은 그래도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효율화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켓컬리가 근데 뭐 지금은 어차피 뭐 스스로 이제 계획된 적자라고 이야기하고 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BEP를 맞출 수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가장 중요한 게 좀 원가율을 잘 어떻게 그 개선하고 있느냐 그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계속된다면 영원히 적자는 해결되지 않겠죠. 네. 근데 지금 이 모습으로 계속 있을 계획이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뭐 고객 수, 뭐 아니면 로얄티 이런 걸 계속 개선해 나가야 지금 당장은 적자라도 나중에 아까 말했던 그 원가율을 낮추려면 그러기 위해서 뭐 쿠팡 이런 데 보면 PB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제조사, 공급자한테 교섭력이 세야 되는데 교섭력이 세려면 내가 판매자를 많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이 판매자를 얼마나 많이 계속 확충하고 늘려가고 이게 만약에 있으면 이게 강해지면 교섭력도 세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교섭력이 세지는 게 소상공인한테는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 플랫폼 입장에서는 더 뭐 PB 상품을 만들든지 뭐 아니면은 더 싸게 공급하라고 압박을 하든지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상태로서는 아직 안 되고. 아, PB나 아니면은 교섭력 올라가는 거 둘 다 또 한 번의 난관이 있네요. 아까 말씀하신 또 골목상권 침해 네,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있군요. 참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는 상황. 아까 뭐 투자사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컬리가 이런저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얼마나 돈이 남아 있을까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투자사가 뭐 빨리 우리 이익 실현하게 해주라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컬리가 상장을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인 건가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작년 말 그 연결감사 보고서를 보면 컬리가 1,500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었어요. 네. 거기에 2,500억 원을 더 투자받았죠. 그러면 컬리가 지금 들고 있는 현금이 상반기에 좀 썼다고 해도 3, 4천억 원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돈이 없는 상태는 아닌 거죠. 당장 투자를 못 받는다고 회사 문 닫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현금이 도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장에서 굳이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라고까지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근데 작년에 적자 보니까 아까 2천억이 넘으면 1년 반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사실 이 유통업은 좀 그런 게 공급자한테 하루 돈 늦게 주고 이틀 돈 늦게 주면 또 확 만회되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유지를 하는 건데 컬리가 당장 돈이 급한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상장을 미뤄도 될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네. 보시는 그런데 건가요? 회사는 상장을 미룬다는 이런 메시지는 지금 1도 없는 상태죠. 아. 반드시 하겠다. 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창업자가 제일 잘 알 거예요. 근데 창업자 뭐 이제 마켓컬리 측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 창업자의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저는 이제 프레셔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레셔라는 말씀은 이 상장 판교에서는 이제 투자사에서 이제 상장을 하라고 압박한다는 의미신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2, 3천억 돈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2천억 적자를 내기 때문에 한 1, 2년밖에 안 남았다. 이대로 본인의 간다면, 압박. 그런데 그걸 이제 누구보다 창업자가 눈에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이거 1, 2년 뒤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다. 하기 때문에 저는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닐까라도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 이렇게 되면은 조금 시각은 다른 건데 버틸 수 있는 것 같다.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없기보다는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런 이유가 있다. 이게 네, 좀 이유가 있다.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IPO를 미루게 될 경우에는 지금 심 대표님 말씀으로는
그냥 버티면 되는 건데 이렇게 최 대표님 예상으로 가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거 빨리 현금이 필요하면 정안되면은 뭐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각 가능성은 사실 관련 뉴스는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뭐 마켓컬리가 팔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제 창업자의 지분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팔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사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지분도 얼마 없기 때문에 더 그게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안 팔고 계속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안 판다는 게 이제 뭐 그게 이제 선악 측면에서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그릿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창업자 의지로 파는 일은 좀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투자자 지분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흔히 이제 투자자가 우호적인 지분이냐, 뭐 비우호적인 지분이냐라고 하는데 투자자는 이제 자본의 우호적인 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네. 투자자 주도로는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상장을 좀 하려고 하는 이유도 네. 좀 그거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돈이 있으면 좀 여유롭게 계속 이제 자기가 경영을 할 수가 있는데 돈이 많으면 분명히 이제 지지해줬던 투자자들도 돌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자기 돈으로 투자한 것도 아니고 다 이제 남의 돈으로 투자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매각을 한다고 해도 살만한 회사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그런 이슈는 있죠. 예. 지금 기업 밸류가 이미 마지막 투자가 4조 원 밸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 그냥 술자리에서 오가는 얘기로는 롯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롯데가 그 정도의 배포가 있어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마땅히 국내 기업 중에는 있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세계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세계가 살 일은 그닥 없겠죠? 뭐 이미 이베이를 샀기 때문에 네. 이미 샀고 새벽 배송에서도 신세계가 나름 뭐 자기가 있으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 높여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 물류센터가 전국에 깔려 있다고 하면 그냥 한 번에 확 사버려 갖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이미 뭐 신세계는 또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신세계 또 네이버랑도 깜부 맺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들으니까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게임 얘기 안 한 지도 좀 됐네요. 네. 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말씀 나누면서 이 투자사가 빨리 이 투자금을 회수해야 된다는 압박을 주는 것 같다는 좀 이야기의 뉘앙스도 했잖아요. 근데 그럼 지금 이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투자사 입장에서 빨리 우리 엑시트하게 해줘 라고 하는 쪽이 더 많은 건지. 왜냐면은 이게 프리를 4조 원으로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4조 원 쉽지 4조 원보다 넘길 수야 있겠지만 막 원하는 5, 6조 원까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 제가 투자사라고 하면은 당장 빨리 뭐 내놔라고 못할 것 같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후기 투자자분들은 목이 탈 거예요. 정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상. 사실 세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구조조정해서 비용을 확 줄인다. 근데 이제 그러면 마켓컬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손이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직 안착을 안 했거든요. 그 두 번째 카드는 이제 상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죠. 세 번째 카드가 이제 후속 투자 받는 거죠. 근데 후속 투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처 투자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으면서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좀 뭐 균형점은 2번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사실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만약에 후속 투자자 입장에서 밸류에이션 깎이는 게 싫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후속 투자하면 돼요. 사실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제 만약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마켓컬리 편에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상장을 허용해 주던가 아니면 그게 싫으면 본인들이 기업 가치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해주던가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고 근데 아마 제가 투자자라면 후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을 좀 허용해 주지 않을까. 좀 밸류에이션 깎더라도 뭐 속된 말로 이제 원금 다 깨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 원금을 건지려면 그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투자한 회사가 마지막으로 처음 투자한 게 아니고 그 전에 그 전 밸류 때도 들어갔던 회사기 때문에 마지막 투자까지는 아니어도 그 전 정도 뭐 3,
정도 해도 뭐 남을 수 있죠. 네, 좀 물탄 뭐 그런 게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마켓컬리가 투자가 아니고 IPO를 하겠다라고 나온다는 거는 예, 예. 그 투자사들한테 그런 메시지가 이제 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미 마련됐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네. 뭐 대놓고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뭐 다 깨먹을래, 아니면 조금이라도 건질래, 네, 네. 아니면 나중을 도모할래, 뭐 이렇게 이런 게 이제 투자사들로는 서로 대놓고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마 계산기 굴릴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깨먹을 수는 없을 테니까 좀 어느 정도는 호의적으로 가지 않을까. 프리 IPO 투자를 받고 그 이후에 추가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아, 그러니까 그래요? 프리 IPO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뭐 이렇게 공식화된 용어가 있는 건 용어가 아니니까. 아니라 예. 그냥 상장 전에 투자하는 거를 이제 프리 IPO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던 수많은 기업이 프리 IPO를 하면서 한 10번째 다음에 이제 또 상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번째 4.5 뭐 이렇게 4 반의 반 뭐 이렇게 가는 네.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뭐 예를 들어 A, B, C 받고 상장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프리 IPO는 어떻게 보면 좀 마케팅 문구나 IR 문구에 가까울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바로 상장할 거고 이러이러만큼 회수해 줄 테니까 돈을 최대한 싸줘 뭐 이런 거를 이제 투자사에게 어필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 밸류로 상장한다면 우린 바로 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 IPO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 더 사모 시장에서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뭐 투자사도 오케이 하는 거고 그럼 쭉 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게 또 프리 IPO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프리 IPO 근데 되는 그 프리 거고. IPO 투자를 하는 회사는 내가 이익률은 적더라도 네, 빨리.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초기 단계 들어간 게 아니고 마지막 단계에 들어왔으니까. 네. 근데 그런데 금방 이익이 안 나면 이게 이익률이 더 낮아지는 거잖아. 안 좋은 거죠. 두근두근하겠네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털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빨리 엑시트하고 싶냐라고 하면 내가 그럼 다른 장기 투자할 기간이랑 연결해 줄 테니까 좀 싸게 내놔라. 그래도 이익은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은 더 이상 이제 IPO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싹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정리가 될 수도 있겠군요. 참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방향이 어떤 방향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좀 그래도 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 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오신 티가 나고 오늘 확실히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방송이 잘 되려면 또 전문적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번엔 조금 더 준비를 더 해봤는데 네. 앞으로도 뭐 계속 준비해서 네. 꿀정보 빅재미 드리겠습니다. 월 9,500원 아웃스탠딩입니다. 네, 뭐 저기 아웃스탠딩 관련해서 뭐 한마디라도 마지막에 해주실 거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갑자기? 그냥 뭐 구독해달라는 거 그 네. 정도 뿐이고요. 네, 네, 바이라인도 뭐 네, 바이라인 네트워크 일간 바이라인 무료입니다. 네. 무료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양 회사 다 그 러브레터가 아니라 뭐죠? 뉴스레터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뉴스레터 또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티타임즈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와서 좀 한번 다른 기사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와주셔서 지난주보다 더 활발한 모습 보여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매주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